건드리지 마. 들어. 얼마 전에 러시아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이 실제 싸워서 근접전투 상황에서 육탄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여지까지 교육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어떤 가옥을 발견하고 수색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정찰 드론인 것 같아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찰 드론이 이 지역을 좀 수색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윙윙 하는 소리 들리죠? 네. 요새 이제 현대전에서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론을 먼저 수색하고 정찰도 보내고 그리고 공격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현재예요. 자, 이제 소총을 휴대한 군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가옥의 내부를 수색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 공간에서 누군가 나온 거예요, 저기. 오자마자 바로 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탄창 교환하면서 쓰러졌어요. 총알 한 발 맞은 것 같아요. 또는 걸려서 넘어진 상황 같기도 하고. 우리가 부대에서 안전하게 사격 훈련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우리가 훈련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덩굴 같은 것들, 그리고 이미 폭파된 가옥에 콘크리트와 목재와 이런 잔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면이 평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4년 전에 컨베티브 교육할 때 기억나세요? 네. 52사단 장갈밭에서 했던 거? 제가 왜 거기서 했냐면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평평하고 매트가 아주 잘 깔려 있고 한 곳에서의 어떤 기술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손에 보시면 이게 수류탄입니다. 수류탄 공격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코너에 있다가 저기 있잖아요. 난 지금 여기 있고 이쪽으로 보면 수류탄을 안전클립 제거하고 안전피 뽑고 나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보셨어요? 총구 들은 거 보셨죠? 우리 컨베티브 과정에서 보면 레벨 1에 총구를 잡아서 얼굴을 쳐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총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그 다음 기술이 없어요. 여기서 휴대하고 있는 대검이 있어요. 좀 훈련된 군인이었으면 착용하고 있는 대검을 바로 잡고 상대를 찌르거나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 서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 나가심차기를 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푸시킥이나 미들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타격이 있을까? 방탄 여기 조끼에 그 플레이트라는 강화판이 있어요. 그 판인데 여기다 내고 막 찼어 이렇게. 내 정가에 깨질 거야. 앞에서 박치기 해서 막 헬멧 쓰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게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이제는 총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의 무기는 대검이에요. 휴대하고 있던 대검을 꺼내서 빠르게 공격을 했어야 돼요. 빠르게. 효율적인 급소나 보호구가 없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 최선이에요. Last hit, but wrong. Nice. 넘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밑에 깔려 있어요. 상위 포지션을 러시아 군인이 잡았어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 옆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칼을 잡고 안 놓으니까 바이트, 물기. 그죠? 그러니까 실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 원초적으로 상대를 물어서라도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베티브 교육이나 호실 교육에 상대가 나를 목조르게 하고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끼어안아서 물기. 기술적으로 뭘 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영화 아저씨에서. 근데 조금 더 리얼하죠,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한 번 더 물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자, 지금의 그럼 상태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 둘의 상태는 거의 어머니 젖 먹던 힘까지 다 썼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도 이미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혈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 공포도 있을 거고, 이거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사망할 거라고 하는 예측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는 이런 평평한 곳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 그리고 콘크리트 잔해들, 여기 벽돌이 하나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가 없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타격 기술이 들어가나요? 여기서 초점은 뭔가요? 이 영상 지금 이 상황에서 초점.
안절 꺾기인가요? 박치기인가요? 니킥으로 상대방 공격인가요? 그라운드 서바이벌로 해서 초크 걸어서 탭 들어가는 건가요? 뭔가요? 칼 뺏기. 저 공통적인 둘의 목표는 칼 뺏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칼만 뺏으면 끝이에요. 지금 이 상황. 다시 러시아 군인이 칼을 잡았습니다. 칼로 찌르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옆에 있는 콘크리트 중에 제일 뾰족한 걸 잡아요. 다시 돌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대검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재공격을 하죠. 저 사람은 살아서. 우크라이나군은 아쉽게도 죽었고 사망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부상을 당할 수는 있으나 생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분이 먼저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먼저 대검을 가지고 적절한 부위를 노려서 공격을 잘 했다면 이 힘의 원리를 조금 더 본능적으로 이렇게라도 틀어서 좀 빼고 그 칼로 공격을 했다면 누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막 댓글들 달리잖아요. 뭐 총만 있으면 되지. 미군들이 저런 거 왜 안 해? 미군도 컴배티브 있습니다. 교범에 있어요. 총을 어떻게 쓰는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을 전투에 사용했을 때 내 전우를 살릴 수 있고 나조차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아군의 크나큰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서 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자들 중에 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 운동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